네, 525페이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담보 책임은 쌍무 편무의 구별일까요? 유상 무상의 구별일까요? 네, 유상 무상입니다. 유상 무상은 출연했을 때 한쪽 출연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권리하자하고 무슨 하자, 물건하자 두 가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그래서 무슨 책임 나오면 담보 책임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 있다는 거. 무슨 하자하고 출발을 잊으면 안 된다. 무슨 하자하고 권리하자하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건 하자 하고 권리하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권리하자는 자 남의 건 줄 알고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거 A 거예요. 자, 이거 경락받았어요. 경락받았어요. 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갑은 경락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A점 때 일부 지급하고 그 다음에 B점 때 뭐요? 나머지를 줘요. 나머지.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C점 때 등기해요. 그죠? 그럼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언제 취득합니까? 일부, 다, 등기 선택하세요. 네. 나머지예요. 네? 자꾸 실만하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제가 답하는 거예요. 언제? 나머지. 그죠? 그래서 제가 물권법에서 언제 취득할 때는 모를 때는 자동 취득이에요. 물권법에서는 모를 때는 그냥 자동 취득으로 가시면 맞추력이 높아요. 그러면 이때 취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유권을 언제? 이때 소유권. 그죠? 그러면 뭐 주기 전까지는 다 주기 전까지는 아직 갑과 아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팔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을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매매했을 때 타인 거 파는 거 자기 거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은 이게 타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해요. 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이 악을 자꾸 뭐야? 자꾸 착할 선 악할 해가지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자꾸 하니까 고정이 생겨. 그건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 도덕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말을 합니다. 말을 잘하면 어떻게 한다? 안 살 것도 사게 돼 있어.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개업자도 원래는 아무 생각 없이 괜히 자기도 모르게 뭐야 파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갑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내가 이 시세 가치가 가면 이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가 한 2억 정도 가치가 있다. 근데 내가 얼마 경락받았다? 내가 이걸 경매를 내가 1억에 경락받았다. 그래서 갑이 그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나도 좀 먹어야 되니까 1억 5천에 합시다. 얼마? 네? 1억 5천으로 하면 1억 5천 하면 나도 얼마 먹고 나도 5천 예? 고생했으니까 그거 당신도 뭐야? 얼마? 5천 이득이 아니냐? 그러면 별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고생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뭐야? 좋다. 뜻이 뭡니까? 이 갑이 내가 나머지 돈을 집어넣어야지 소유권 취득해서 그 다음에 등기해서 넘겨줄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를 줬다? 을이 갑한테 얼마를 줬다? 1억을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돈을 1억을 줬으면 가서 이걸 돈을 집어넣어야 돼 안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는데 이것이 말해 갑이 뭐야? 갑이 이것을 행위를 안 해버린 거야. 돈 안 줬어. 그러면 여기 등기 못 넘겨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그럼 이거 그죠? 그러면 이 을은 권리의 하자를 알고 샀어? 모르고 샀어요? 알고 샀죠? 그럼 내가 준 1억은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돌려받을 거 아니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매매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매매를 뭐 해서?
해제해서 매매를 X로 만들고 내가 줬던 1억을 다시 뭐 해야 돼요? 도로 원상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뭐 했다 할지라도 알고 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자 같은 경우는 권리 하자 같은 경우는 설령 알고 샀다 할지라도 그건 뭐죠? 악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뭐라도 악의 매수인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담보 책임을 뭐요? 그죠? 공격할 수 있다 없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 하자 같은 경우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 이쪽 보세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가 있는 걸?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건물을 사는데 이 건물에 뭐 있음을? 네? 건물에 뭐가 있음을? 하자가 있는 거, 흠이 있다는 사실을 갑이 우리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계약할 때 알고 있으면 어른 둘 중 하나입니다. 계약을 아예 뭐 하든지 계약을 아예 체결 뭐요? 안 하든지 혹시 만약에 뭘 하게 되면 계약하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부르는 가격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5억 다 주겠습니까? 아니 여보시오 이 물건에 지금 벽에 지금 곰팡이 쓰고 이거 사면 다시 다 수리해야 될 텐데 수리비 다 빼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계약하면서 대금 관련돼서 대금에 대한 흥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럼 대금을 흥정해서 만약에 뭐 했다면? 네? 계약을 체결했단다면 알고 샀잖아요. 그럼 계약 후에 다시 의리 갑한테 물건 하자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겠죠. 따라서 무슨 하자는? 물건 하자는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당시 대금을 다 모았을 것이다. 흥정하고 조절하고 샀었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은 다시 물건 하자 가지고 담보 책임으로 공격할 수 있다 없다? 공격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부터 먼저 구별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보세요. 매수인은 돈을 완벽하게 출연했죠. 줬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건물을 줬는데 혹시 여기에 뭐가 있거나 권리에 뭐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계약 당시 알고 있는 매수인은 절대로 부르는 대로 돈을 안 줍니다. 분명히 대금을 흥정해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물건 하자를 알고 산 매수인은 후에 다시 또 무슨 하자를 가지고 물건 하자 가지고는 절대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하자는 권리 하자는 아까 썼잖아요. 알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알고 샀다 할지라도 권리를 못 넘겨받으면 당연히 뭐한다?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구별을 해놓고 시작하자. 따라서 무슨 하자하고 권리 하자하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 네,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기겠어요. 526페이지. 자, 임의 규정이란 말 나옵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을 매도인이 지지 않겠다 라는 특약도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아시세요? 강행 규정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래서 A하고 B를 묶으세요. 면책 특약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다만 매도인은 지는 알고 있고 매수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면책하겠다는 그 특약은 요거는 뭐예요? 얌체죠. 이럴 경우는 그 면책 특약은 효력이 없겠다. 그래서 A, B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527페이지부터 이제 큰 타이틀 제목이 무슨 하자? 권리 하자입니다. 무슨 하자요? 자, 첫 번째가 권리 전부가 누구 거? 타인 겁니다. 누구 거? 타인 거. 그러면 권리 전부가 타인 거 밑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임의 내용을 보세요. 계약 해제권 있습니까? 네. 자, 해제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뭐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선이 악이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악이도 뭐는 돌려받아야 돼. 아니 돈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선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악의 매수인은 준 돈은 돌려받아야 안 받아야 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있다? 무슨 권이 있다? 해제권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배상은 없다고 돼 있어요. 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돌려받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권리전부일 때. 첫 번째고. 다음 넘겨보세요. 권리 일부가 타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72조.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권리 일부가 누구 거예요? 타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권리 전부 다 팔아먹는데 권리 일부 팔아먹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권리 일부가 타인 겁니다. 그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못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알고 산 악의 매수인 뭐는 돌려받아야 돼요. 그 부분을 못 넘겨받아. 그럼 그 타인 것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대금 뭐예요? 감액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고요? 맨 밑에 뭐뭐 불문 선의 악의 불문 대금 감액해요. 그나마 뭐는 안 되고 해지 안 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안 됩니다. 권리 일부일 때는. 그래서 권리 일부는 보세요. 거기 맨 밑에 대금 감액은 선악 불문 있죠. 근데 해제는 선의만 가능. 손해배상도 뭐만 가능? 선의만 가능. 여기 나오죠. 여기 보세요. 이거. 네. 좀 이따 다시 확 설명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우측에 3번에 수량이 부족한 경우 있습니까? 네? 수량이 부족해요. 자, 알고 사는 악의 매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자, 수량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안 사든지 또는 깎겠죠. 그러면 수량이 부족했을 때 악의 매수인은 이미 대금을 혹시 샀더라면 조절하고 샀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어요. 뭐일 때는? 악일 때는. 왜? 당연히 그 부족만큼 조절하고 샀을 거란 얘기예요. 따라 산 다음에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어디만 자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만? 이 악의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악의만.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이거 표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권리 전부가 어디 거? 권리 전부가 타인 소속입니다. 자, 선이 묻는 게 아니고 뭘 묻는 거예요, 지금? 악의 매수인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전부가 타인일 때 계약을 뭐 할 수는 있어도 해서 무슨 배상? 선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가 타인일 때 무슨 권은 있어도 해지권은 있어도 뭐는 없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없습니다. 요거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지 이거. 무슨 권 있어도 해제권은 있어도 무슨 배상은 없다. 네, 손해배상은 없다. 그 얘기 없다. 다음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입니다. 권리 일부가 어디 거? 타인 겁니다. 그러면 못 넘겨주면 대금을 뭐 한다? 대금 뭐 한다?
감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금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뭐는 안 된다? 여기 해지 안 되고 뭐 안 돼요? 해지 안 되고 선배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수량이 뭐하다? 수량 뭐하다? 부족한 경우입니다. 아셨습니까? 수량 부족할 때는 이미 대금을 다 조절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아기는. 따라서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 표를 잘 보시게 되면 X 따라서 선 한번 그어볼까요? X 따라서 선을 긋게 되면 계단의 모습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계단의 모습이 예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번호 붙이면 이게 1번. 여기서 파는 거 가서 아무거나 물어도 여기서 한 문제 걸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갖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자, 1번은 뭡니까? 1번은 권리 전부가 타인 것. 뭐는 해도 지금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게. 예? 지금 뭐에 가는 거예요? 여기 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 그죠? 해제는 해도 뭐는 안 된다. 선배가 안 돼.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는 대금 감액은 돼도 그럼 이건 전부 다 왜 하는 거죠? 아니 돈 돌려받으려고 알고 샀다 할지라도 못 넘겨받으면 준 돈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건이 있고 해지. 여기 대금 감액할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리 일부가 타인 거예요. 나머지 거 넘겨받고 그 부분 못 넘겨받아. 그럼 그 부분만큼 뭐예요? 당연히 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대금 뭐예요? 깎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해지는 안 돼요. 선배 안 돼요. 수량 부족은 이미 계약할 때 다 계산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공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 볼 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리 하자 할 때는 시험 볼 때 푸는 요령 그래 X가 하나 1, 2, 3지 예? 1, 2, 3 해놓고 거기다 뭐 한다? 선 따라 딱 꺼놓고 딱 꺼놓고 그래 여기 동그라미지 허전하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서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일부 무슨 부족? 수량 부족. 네, 세 가지만 일단 결정해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또 갖다가 공부하면서 또 붙이시라는 얘기예요. 시험생의 가장 큰 난점 뭐냐면 다 완벽히 하려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딱 일단 쓸 수 있는 것을 딱 결정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몇 문제? 한 문제 걸려 있다. 자, 이것이 되고 나면 이제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요? 여기다 뭐 용익적 권리의 제한이 있었다. 예? 권리 제한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물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요? 뭐 저당권 행사로 인해 가지고 뭐 소유권이 상실됐다. 그럼 나중에 또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딱 걸고 나머지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뭐요? 동영할 때 갖다 또 붙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용익적 권리 제한 532페이지하고 53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34페이지 가시면 이제 거기 가시면 표가 나오죠. 표가 나옵니까? 자, 이 그림이 보입니까? 이 그림이 네, 권리 전부일 때 동그라미 X 보여요? 네, 악이. 권리 일부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악이. 동그라미 X 보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목적물 수량 부족은 X 3개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딱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건 뭐 한다? 또 이제 또 시간 되면 보충하자.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물건 하자 들어갑니다. 무슨 하자요? 물건 하자.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물건 하자는 알고 사는 매수인은 절대 푸른 대로 돈 줄 리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대금은 뭐하고 조절하고 샀을 것이다. 따라서 악인은 절대 물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세요.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580조가 있고 581조가 있어요. 뭐하고 뭐요? 580조하고 몇 조가 있어요? 81조가 있죠? 네, 그럼 넘겨보세요. 그냥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536페이지. 니은을 체킹하세요. 니은. 메뉴에 니은 있죠? 물건 하재에 대한 매수인은 뭐만 가지고 안 되고요. 선의만 가지고 안 돼요. 뭐까지 요구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악인은 공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 뭐야 돼요? 예? 선의 및 뭐 된다? 무과실까지 요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선의 및 뭐다? 무과실까지 요구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의 내용 가시면은 기억이 무슨 매매가 있고요. 특정물 매매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불특정물 매매가 있어요. 자, 특정물하고 반대말이 뭐야 지금? 자, 특정된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말이 뭐예요? 아니 불자 불특정물 매매. 자, 그러면 특정물 매매는 여러분들이 중고차 사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무슨 차요? 자, 중고차 살 때는 자, 차량 번호가 특정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네, 차량 번호가 딱 뭐예요? 차량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번호가 뭐가 있다고요? 특정돼 있는 거예요. 자, 대리점 가가지고 자, 신차를 삽니다. 새 차. 그러면 신차를 살 때는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번호가 특정돼 있습니까? 차량 번호가 뭐야? 특정이 안 돼 있다고. 그걸 뭐라고? 특정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특정이라고. 뭐가? 차량 번호가 그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처음에 살 때 신차는 차량 번호가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정한 게 뭐야? 차 종류. 차 뭐요? 종류 결정하고 그다음 뭐요? 네? 색깔. 그다음에 그렇죠. 옵션 이런 거 결정하잖아요. 그러지만 불특정돼 있지만 곧 다시 뭐가 돼요, 이게? 이제 인도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뭐이든 특정이든 뭐이든 불특정이든 그러면 특정된 다음에 이건 처음부터 특정돼 있는 거니까 특정돼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담보 책임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 그럼 당연히 이건 뭐야? 당연히 뭐야? 담보 책임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사는 사람은 선의인데 무과실이겠지. 아니 자동차 흠이 있으면 당연히 뭐야? 안성하는 뭐요? 깎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정된 다음에 당연히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을 뭐 하든지 뭐 해지하든지 아니면 뭐요? 뭐 선배로 가든지 이쪽도 뭐 하든지 해지하든지 뭐 하든지 선배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거 말고도 하나가 추가된다. 하나 더.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뭐 달라고요?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그게 뭐야? 이게 하나 들어갔다는 여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청구권? 보세요. 무슨 청구권? 완전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급부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청구권이요? 근데 어디는 여기는 특정물 매매에서는 이런 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도자기 사는 것도 뭘까? 백화점에서요 그릇을 삽니다. 뭐 산다고요? 그릇. 그러면 종류로 그래서 저거 주세요 할 때만 뭐야 저건 진열이니까 이거 뭡니까? 예? 박스 가져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문제가 있어. 그럼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시 바꿔달라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죠. 또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과자 이런 거 사는 거 전부 다 무슨 매매예요? 이거 종류 매매라니까. 무슨 매매? 집어서 던지면 특정됐죠. 집에 가니까 과자에 흠이 있어. 변질돼 있어. 그럼 가서 뭐라고 그래요? 바꿔달라고 그러죠? 바꿔달라는 법명으로 뭐예요 그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하자는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구나. 다시 그죠? 처음부터 뭐가 돼 있는 거 특정해서 사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뭐가 안 됐지만 특정이 안 돼 있지만 곧 나중에 뭐가 돼요? 특정됐을 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책임의 내용 보시면은 특정물 매매가 있고 이건 무슨 매매? 불특정물 매매를 종류 매매라고도 해요. 무슨 매매요? 그러니까 중고차하고 새 차 샀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불특정물 매매는 B 537페이지 B 완전물 급부 청구권 있죠. 거기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것이 포인트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행사할 때 행사 기간이 자 여기 안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몇 개월? 1년이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권리하자는 공격할 때 만약에 선의로서 할 때는 뭐예요? 안 날로부터 혹시 1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아기가 공격할 수 있다면 그죠? 아기는 뭐예요? 계약한 날 뭐예요? 계약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하자는 혹시 공격할 수 있다면 근데 무슨 하자는 물건 하자는 뭐다?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잠시 여기 글자 개수를 세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글자 세봐요. 글자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6개.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네. 그러면 담보 책임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크게 무슨 하자하고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그 물건하자는 알고 사면 당연히 대금을 조절하고 샀을 것이다. 따라서 악의 매수인은 계약 후 절대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으니까 이건 반드시 뭐다? 선의 앤드 무과실로 들어간다. 근데 권리하자는 알고 사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취득하지 못하면 당연히 돈은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악의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1, 2, 3 떨어지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쪽은 선임 무과실일 때 두 가지 있습니다. 무슨 하자하고 처음부터 특정된 매매가 있고 처음엔 특정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특정되는 거 있죠.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다 바꿔달라 할 가능성이 있어. 무슨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특정물은 그런 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권리하자하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환매로 가보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다섯 번째 뭐다? 환매. 환매가 환자가 뭐냐면 돌아올 환자예요. 다시 팔았다가 다시 뭐 하겠다? 사드리겠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다시 또 사드려야 돼. 그럼 갑하고 을하고 뭐 해놓고요? 뭐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갑은 뭐를 돌리는 거고요? 토지가 가는 거고 을은 뭐 돌리는 걸까요? 을은 돈을 돌리는 거예요. 아시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여기서 있다가 머무르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만큼, 그죠? 기간만큼 모두 머무를 것이다. 돈도 어디에 머무를 것이다? 그대로 여기 머무를 것입니다. 얼만큼? 요 기간만큼 똑같이 여기서 뭐하다? 머무릅니다. 머무르다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예?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고? 다시 갑한테 가고. 돈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한 바퀴 돌리는 거 환. 둥글 환자 환.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조문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징이 있어요. 동시에 플러스 환매 특약을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환매 특약하면서 갑께서 일정 기간 내, 무슨 기간 내? 일정 기간 내 이쪽에다 이 돈을 뭐하고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이제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무슨 대금이요? 환매 대금을 누구한테 제공하고 을한테 뭐 해서 제공해서 다시 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한다? 환매. 그러면 거기 590조에서 키워드 590조 1항에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키워드 동시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뭐가 요구된다고요? 시험 볼 때 우리 시험에서 동시가 통하는 것은 환매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동시란 말 쓰면 틀린 것으로 확인하시고 여기만 동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자, 영수한 대금이 있습니다. 영수한 대금. 을로 받은 영수한 대금,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한 대금, 매매 대금과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무슨 비용? 매매 비용. 자, 요 두 가지를 영수한 대금과 이 매매 비용이 바로 뭐다? 환매 대금을, 그죠? 반환하고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환매할 수 있다. 두 번째 항 전항의 환매 대금에 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3항 별표 전 2항 경우에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서로 뭐한 것으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여기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을이 이 기간 동안 목적물에서 혹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다음, 이 갑은 이 기간 동안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게 되면 이자 노래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대금에 뭐하고?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물 뭐하고? 기간 동안 이 과실하고 이 기간 동안 이자는 서로 뭐하는 것으로 본다? 상호 계산하는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환매 대금에, 무슨 대금에? 환매 대금에 이 대금 이자는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킵니다. 이 과실하고 이게 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겨서 보기 때문에. 자, 590조 이야기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5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3번 기억하십니다. 환매 대금은 최초의 환매 대금입니다.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판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대금 이자는 목적물 과실과 뭐하는 것으로 본다? 상경에서 본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91조 2항 체킹하세요. 환매 기간을 정하면 다시 일을 뭐하지 못한다는 것,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부동산은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산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기간을 한번 뭐 했으면, 약정했으면 그걸로 끝. 기간 약정했을 땐 다시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것, 연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 환매는
동시성 요구되고 기간 연장 불가.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서 환매 공부할 때는 환매가 나오면 엄격하다. 뭐가 나오면? 환매는 뭐하다? 굉장히 뭐하다? 엄격하다라고 기억하게. 엄격한 것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성 요구되고 기간 한번 정하면 절대 연장할 수 없죠. 보통 우리는 계약법은 합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환매에서만큼은 안 된다. 그 다음에 592조 체킹. 매매 목적물이 만약에 뭐라면 부동산일 때, 뭐일 때? 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등기 동시 환매권 보류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동산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일 때는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등기 안 하면 제3 대항할 수가 없을 것이고, 뭐 동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측에 하나 더 594조 환매 실행 1항 체킹하세요. 594조 1항 매도에는 그 기간 내 환매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 이게 바로 뭐죠? 환매 대금을 뭐하고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할 게 아니죠. 환매하겠다 말로 할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한다? 이 대금을 환매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제공하고 행사되는 겁니다. 자, 영수한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입니다. 뭐나 없습니까? 대금 이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과실과 이자가 상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환매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팔았다 다시 사들인다. 동시성 요구된다. 그죠? 그래서 동시성 요구되고 그 다음에 기간 절대 뭐 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목적물 과실과 대금이자는 상호 계산. 그죠? 따라서 환매 대금에는 받은 매매 대금 플러스 들어간 매매 비용 정도지 대금이자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 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은 큰 내용은 없어요. 아까 했었죠? 매매할 때 대금은 반드시 뭐다? 금전 이해된다는 거.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이면 교환입니다. 교환.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환할 때 혹시 한쪽은 10억 가치가 있고 이쪽은 7억 가치가 있으면 부적분을 돈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무슨 금? 그러면 보충금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다? 교환입니다. 매매가 아니에요. 서로 재산권 이전 약정했는데 혹시 가치가 달라서 부적분을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뭐로 간다? 보충금. 그래도 여전히 뭐다? 교환이 됩니다. 그럼 교환도 예? 비전형의 전형이요. 전형이죠. 요물이에요, 낙성이에요. 낙성.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교환은 요물 계약이다. 아닙니다.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 그 다음에 편무가 아니고 뭐예요? 쌍무. 그러니까 교환에서도 뭐야? 동시이행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또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 다음에 유상 무상이니까 무상 아니고 유상이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아요. 어디하고? 매매하고. 그러나 출발은 다르죠. 매매는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돈. 돈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은 뭐가 된다? 교환. 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똑같으면 다른 내용 없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임대차 하도록 하겠습니다.